그 소개받은 대로 이제 저희 회사 이름은 서울 소셜 스탠다드인데 이게 회사 이름 지을 때 그냥 먼저 그 삼각산을 더 떠올려서 이름을 뭔가 짓다 보니까 저도 발음이 어려운 거예요, 회사 이름이. 그래서 SSS니까 삼시옷이라고도 요즘 거의 이제 많이 불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회사를 어떻게 창업했는지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하고 이렇게 말장난을 좋아하다 보니까 저희 회사가 하는 일 소개하는 것도 ABCDEF로 저희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빠르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저희는 1인 가구 주거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이 일대에 고시촌을 실측을 한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실측을 한 거였는데 침대도 들어가지 않는 방 크기이죠. 그렇지만 이거 보여드리면 다들 이거 풀옵션이라고 세탁기 있으니까 풀옵션 맞죠? 여기서 샤워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주차장 한 칸도 되지 않는 공간에서 이제 서울시 청년의 이제 뭐 30% 정도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최저 주거 기준 얘기할 때 이게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가 전국이 지금 6%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전국이 아니라 서울로 하면 9%예요. 근데 이게 또 전 연령이 아니고 청년이 19세에서 34세로 좁히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 38%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서울의 주거 문제는 청년 주거 문제이기도 하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고 이게 2019년 데이터라고 이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사실 이 좁은 공간도 문제이지만 이 왼쪽에 보시는 평면은 17세기 런던 감옥의 평면이거든요. 그 고립과 독방은 이 시대가 내릴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이었죠. 근데 오른쪽 보시는 평면은 대전의 기숙사의 한 평면이에요. 이 기숙사마저도 사실은 최대 용적과 최대 수익을 위해서 이 생각 안 하고 이렇게 궁극되는 게 맞냐. 그래서 건축을 전공한 저로서는 이 녹색의 한 방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이 방이 만나는 방식, 이 집합의 방식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합의 방식이라는 것은 결국 이 복도 공간에 집중했었던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도 공간 결국 쉐어하우스를 만든다는 것은 결국 복도에 기능과 가치를 더하는 의미라고 저희는 정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뭔가 같이 쓰는 공간 그리고 뭐 재미있는 공간을 더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면적에서 어떤 기능들을 재배치를 해서 새로운 재편집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원룸을 살펴보면 이제 개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면적의 70에서 75%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복도나 이런 홀 부분이 20에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공용 공간이. 근데 이 공용 공간을 오히려 90%까지 늘려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침대만 내가 가지고 나머지를 다 공용으로 쓰면 어떨까? 또는 침대만 있는 거는 좀 그러니까 책상이랑 이제 옷장까지는 내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전용과 공용의 이 비율을 좀 이제 같은 면적 안에서 조율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율하면서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그냥 원룸 기존의 원룸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원룸의 복도예요. 이 원룸의 화장실이 사실은 이게 늘 쓰는 게 아니니까 이 네 명이 쓰는 화장실을 같이 쓰게 만들고 이 복도까지 활용해서 거실하고 주방을 좀 만들어 보면 똑같은 이제 면적에서 이제 공유 공간의 비율만 달라지는 이런 집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조금 더 건축적인 법에서 허용되는 용도라고 생각해 보면 이 바닥 면적을 요 밑으로 붙여요. 그렇게 붙이면 법적으로는 같은 면적을 공급할 수 있는데 공간은 훨씬 더 풍요로운 공간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공간 최적은 260 이제 큐빅미터에서 360을 늘어났지만 사실 이게 이 땅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의 이제 가능한 면적을 따지면 면적이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쉐어하우스를 만들 때 이런
전략을 가지고 공급을 하게 됩니다. 이거 노량진에 있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쉐어하우스의 그냥 하나의 모습인데 이거 일 신축할 때 이게 거의 원칙에 의해서 지어졌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쉐어하우스라는 걸 할 때는 효율적으로 설비를 공유를 하고 앞에 발코니 공간은 되게 잘 많이 활용하고 이런 복층 공간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거실 공간이 이런 모습, 그래서 보면 이런 모습이고 함께 사는 공간이어서 항상 이런 복층의 공간을 가진 집을 사실 저희는 많이 만들어서 이런 복도의 기능을 이해하셨고 가치라고 했을 때 무슨 가치라고 했을 때 이런 공간적인 좀 경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집을 만들 때도 사실 이런 수직적으로 소통이 될 수 있는 공간들에 신경을 되게 많이 쓰는 편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저희가 살고 있는 대부분의 집합주택인 아파트에서는 복층 공간을 가지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약간 와우 포인트로 이제 이런 공간을 다른 여러 가지 가치도 중요하고 이제 경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로 사실 거의 2013년도부터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정형화된 공식처럼 집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원룸, 그러니까 쉐어하우스 만들 때 좀 정리를 한 부분들이 말씀드리면 일단 1인 1실은 정확하게 원칙입니다.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1인 1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거권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저희는 이제 방의 크기라던가 아니면 저 창문의 크기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기준을 나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납장의 용량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늘 아무리 이제 좋지만 남자친구랑 헤어질 때 혼자 접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니까 이제 그런 1인 2실 가지고 있고 이게 지금 신림동에 운영하고 있는 그 소담소담의 모습인데요.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이게 3명이 같이 쓰는 화장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시차 공격이라고 하는데 같은 화장실의 면적이나 구성이더라도 동시에 점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샤워하면서 이를 닦으면서 이를 볼 수 있게 만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리고 모두가 산업화 시대에 9시에 출근을 하고 6시에 퇴근을 하고 다 같이 가족을 해서 잘 사는 이런 산업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시차 점유라는 거 자체가 말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은 일하는 형태가 굉장히 유연해지고 그리고 일의 근무 시간이라든가 근무 형태도 다양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집에 수요 가능하겠다라는 것도 있었었고 그 이면에는 결국 고용이 굉장히 불안한 거고 결국 일자리를 나눠 가진 거잖아요. 근무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수익도 조금 줄어드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뭔가 자기 스스로 시간이 많아진 만큼 뭔가 서비스가 아니라 스스로 뭘 해야 하는 그런 니즈도 있고 분위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막 되게 슬픈 얘기는 아니고 내가 스스로 뭔가 자립해서 스스로 뭘 많이 해보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들이 되게 많아졌고 뭐 옷을 진짜 직접 만들어 좀 본다던가 밥 만드는 거 넘어서서 이런 조금의 이제 움직임들이 있었었기 때문에 그게 꼭 소득이 적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요즘 다 아는 거죠. 적게 벌어도 내가 행복하게 더 좋아라는 건 뭐 거의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얘기하면 조금 저 위에 세대들 약간 놀라기도 하기도 하는데 하마터면 열심히 할 뻔했다 이런 얘기. 네. 근데 여튼 그런 노동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면서 집에서 단순히 잠만 자는 게 아니라 좀 뭔가 본격적으로 가사노동을 내 스스로 해보려고 하면 이게 원룸은 뭔가 조금 부족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 집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집에서 생활하는 것들의 받침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공간들이 좀 필요해진 그런 배경이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 집에 규칙이 있어요. 잔소리가 있죠. 근데 그 잔소리 같은 경우에서 되게 세탁기 되게 재밌었던 거였는데 항상 지금 이 세탁기는 지금 주거에서 갈 자리를 늘 잃고 있는 친구들이긴 해요. 사실 층간소음으로 살인나는 게 우리 공동주택의 가장 유명한 뭐 사실 힘든 점인 것 마찬가지로 우리 공유주택에서도 사실 소음 부분이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소음에서 되게 재밌는 거는 사람 소음은 큰 이슈가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 소음은 더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무슨 입주자적인 얘기를 하다가 과자를 이제 옆방 분이
취직을 했는데 그래서 맨날 아침 일찍 나가다가 요즘 일찍 안 나가서 뭔가 바로 그만두신 것 같다. 그리고 막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방에서 과자도 많이 먹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옆방에 과자 먹는 소리까지 들린다고? 였는데 되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계 소음에는 얄짤없어요. 그래서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라던가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배관이 지나가는 소리 이런 드라이어. 네 그런 기계 소음은 진짜 너무 싫어해요. 여튼 그래서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10시부터 뭐 6시까지 10시 말도 안 된다. 그래서 12시부터 6시까지 뭐 이런 각집마다 다른 룰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 것들도 이제 신경을 쓰고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늘색 부분은 이 시야는 계약과 관련된 부분이고 주황색과 관련된 것은 이제 약간 하우스 룰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카드를 만들었어요. 그 이유가 저희가 계약을 하는 게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임대차 관련해서 분쟁이 되게 많을 수도 있고 이제 이게 보증금을 다 날릴 수도 있는 일인데 이거 너무 택배 사인하듯이 사인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에서 이제 보면 등기부상 전부증명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할 때 이런 것들 준비해오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말이 저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서에 있는 말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는 그래서 자신의 임대차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집에서는 손님의 방문 및 체류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 같은 것들을 만들었었고 근데 이걸 사실 카드로 만든 좀 배경에는 제가 매뉴얼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매뉴얼을 집마다 매뉴얼을 엄청 빡세게 잘 만들었는데 너무 뿌듯해하고 있었어요. 우리 집 매뉴얼 너무 좋아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시겠죠? 아무도 안 보더라고요. 단 한 명도. 그래서 뭐 물어보면 그 매뉴얼에 다 있는데 왜 물어보지? 매뉴얼이 있었어요. 막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뭔가 우리가 이거를 책으로 묶어놨으니까 사람들이 좀 부담스러운 것 같다. 그래서 이건 뭔가 카드로 만들면 좀 찾기 쉽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서 카드를 만들었던 것 같고 이게 공유주택이라고 이름 지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게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어떻게든 규모를 이뤄서 공동 구매하면 좋은 장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함께 사는 즐거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혼자서는 좀 누리기 호사스러운 좀 뭔가 내가 굳이 욕조까지 내 집에 두기 너무 힘든 부분이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공동 구매한다는 심정으로 이제 시설들 좀 더 해주는 것들이 있고 이거 욕조 하면서 좀 재밌었던 거는 이 집은 욕조는 저희가 엄청 물리적으로 되게 야심차게 막 어렵게 만들었는데 욕조보다 좀 재밌었던 거는 그 KT 영화 프리미엄 15,000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더 좋아했어요. 15,000원에 모든 채널을 볼 수 있었던 거였는데 그 서비스가 딱 끊겼을 때 입주자들이 그냥 1,500원씩 10명이 살거든요. 1,500원씩만 내면 되니까 무조건 그거 다시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보셨던 것처럼 이제 음식을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같이 쓰는 공간을 처음에 만든 게 이제 통이동 집이라고 정인건축문화재단과 같이 만든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 주택이 있고 공유 주방을 지하 공간을 활용해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하 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신발을 신는 주방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불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었던 건 뭐였냐면 이때 제가 내가 이제 건축적으로는 신발을 신는 공간을 집 안에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끼리 얘기할 때 평면을 보고 이 거실을 봤을 때 신신이야 신벗이야 이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발을 신는 공간이야 신발을 벗는 공간이야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신발을 벗는 공간이란 것은 오히려 이게 훨씬 더 외부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공간인 거고 이 외부 사람을 초대할 수 있는 공간을 집 안에 만드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공간이 없으면 아까 교수님 말한 것처럼 더 집 안에 보안을 굉장히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나서 현관문이 하나 있고 신발을 벗고 모든 것을 다 같이 공유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내부적인 커뮤니티가 되게 강하기 때문에 그 외부인들의 방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고요. 더 심할 때는 저희가 이제 관리 주체로서 저희가 이제 늘 좀 관리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정수기 점검도 해야 되고 가스 점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집의 서비스를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외부인들이 있는데 이런 외부인 출입에서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니까 왜 들어오냐?
그래서 저희가 막 계약서에 다 도장 받고 하지만 주거 침입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할 만큼 이 부분이 굉장히 폐쇄성이 강해지고, 근데 그게 폐쇄성이 사실은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이 집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되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완화해주기 위해서라도 집에 남을 초대할 수 있는, 외부인을 초대할 수 있는 공간, 이걸 두는 거를 굉장히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신발을 신는 공간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있고, 이것은 쉐어하우스뿐만 아니라 모든 주택을 만들 때도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좀 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공유주방을 제가 엄청 열심히 신경 써서 만들었는데 그 공유주방을 한 달에 한 번도 안 쓴다는 거예요. 직장인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처음에 입주할 때는 나 여기서 많이 도시락씩 싸갖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적인 삶으로는 너무 바쁘니까 뭐 주방 내려갈 시간도 없는 거죠. 그냥 거의 방 화장실 잠만 잘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래서 좀 걱정이었는데 만족도 낮을까봐 한 달에 한 번 쓰더라도, 그때 이제 제가 우연히 친구들이 집에 와서 그 친구가 너무 배고프다 그래가지고 짜파게티를 끓여줬는데 그 친구가 너무 맛있게 먹는데 그게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어떻게 보면 남을 위해서 뭘 음식을 할 수 있는 경험 같은 것들이 지금 우리 삶에서는 거의 삭제되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뭐 할 수 있다는 기쁨을 준다는 게 되게 뭐 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말하는 가치가 이런 건가? 그렇다고 뭐 공동체 이렇게 얘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남을 위해서 음식을 할 수 있다는 건 되게 좋은 것 같고, 이런 공간들이 만들어져 있는 공간입니다. 이게 여기 신림동에 있는 소담소담이라는 집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10명이 사는 집이고 이런 공간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 공간이 이제 전체적인 도시 구조에서 보면 요 집인데, 네, 거의 건축적으로는 사실은 특별히 다른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었던 것 같고, 처음에는 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해서 이것도 뭔가 그때 당시 수제 맥주 누가 와가지고 막 설명해주면서 같이 이제 얘기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약간의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요리 선생님들을 불러가지고 요리 같이 배우는 그런 과정들을 하고, 뭐 집에서 하우스 콘서트 같은 것들도 하고 행사들을 하고 있긴 한데, 이거는 굉장히 딱 처음에 개시했었을 때만 하는 이벤트이지 그 이후로는 잘 하지 않습니다.